안녕하세요. 월천번더 청소창업입니다. 청소 창업을 해보려는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괜히 투자만 했다가 실패할까 걱정되시나요? 분명 돈은 벌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막막하실 거예요. 저도 그 마음 잘 압니다. 그리고 어떤 청소 종목으로 내 상황에 맞는지, 또 어떤 청소 종목이 더 효율적인지 궁금하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네 가지 청소 분야를 직접 비교해 드릴 거예요. 입주 청소, 유리창 청소, 매트리스 소파 청소, 에어컨 청소. 각각 현실과 수익, 장단점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어떤 길로 갈지 감이 딱 잡힐 겁니다. 그럼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아참,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고자 만들다 보니 20분이 넘었더라고요.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결론적인 내용 영상 링크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자, 이제 하나씩 살펴볼까요? 네 가지 청소 분야별로 예상 단가와 월 수익, 창업 비용, 장단점, 그리고 확장성 등까지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입주 청소예요. 입주 청소는 보통 집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됩니다. 보통은 평당 10,000원에서 13,000원까지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요. 프리미엄 청소는 15,000원에서부터 20,000원대까지 정말 다양한 업체가 제각각 다른 서비스로 차별화하기 때문에 대략적인 가격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입주 청소는 체력적으로 문제만 없다면 하루에 2건 진행 시 팀장으로 일한다고 가정했을 때 20만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업체마다 또 다르기 때문에 평균적인 이야기고요. 30일 진행한다고 했을 때 60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류비, 세제, 부자재 비용을 뺀다면은 한 500 정도 순수익이 될 것 같아요. 이것은 팀장으로 일했을 경우 건당 6만원 또는 10만원 받을 수 있는 금액이고요. 추가건이 포함된다면은 200에서 30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추가건은 본사와 5대5로 나누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추가건은 팀장이 보통 다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업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업 초기 비용은요, 비교적으로 적은 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본 청소 도구와 장비, 세제류, 차량을 제외한다면은 초기 마케팅비 등 합쳐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초기 투자금이 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점은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이사할 때마다 청소 전문 업체를 맡기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어서 바쁜 신혼부부나 직장인들에게도 필수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투자 대비 수익 회수가 빠른 편이에요. 큰 장비나 점포가 필요 없고 초반에만 자리 잡으면 비교적 빠르게 본전을 뽑을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꼽힙니다. 무엇보다 계절성 상관없이 꾸준한 수요가 있다는 점이 장점이죠. 자, 단점은 육체적으로 노동 강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하루 종일 구석구석 닦고 문지르고 세제도 냄새도 맡아가면서 온몸이 고되고 체력 소모가 커요. 또한 경쟁이 치열한 시장이라 가격 경쟁이 내몰릴 수밖에 없고, 일부 까다로운 고객은 작은 먼지 하나까지도 지적하면서 서비스의 품질 관리 스트레스도 있습니다. 개별적 편차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사철인 봄, 가을에 의뢰가 많고요. 여름이나 한겨울에는 물량이 조금 줄어들긴 하나 아예 없는 수준은 아닙니다. 일감이 조금 떨어지는 정도예요. 자, 비즈니스 확장성에 대해서는 입주 청소는 규모를 키우고 내 사업체가 커지면 또 팀장을 고용하고요. 그래갖고 많은 오더를 받으면서 조금 커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또한 고객들을 만나면서 홈케어 상품이나 줄눈 시공, 방충망, 여러가지 홈케어 서비스들을 제공하면서 부가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에요. 입주 청소하러 갔다가 또 줄눈 시공을 또 한다든지, 입주 청소하러 갔다가 에어컨이나 소파, 세탁기 등 홈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 고객을 만나서 또 이야기를 하고 추가적인 필요한 청소 부분을 오더를 딸 수 있는 환경이라서 그런 부분이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에서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잠깐, 제 영상의 목표는 여러분의 시간을 절약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20분이라 지금 바쁘시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핵심 결론 링크를 보시고요. 지금 영상은 저장해 두셨다가 통으로 천천히 보셔도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유리창 청소예요.
유리창 청소는 작은 범위와 난이도에 따라서 요금 측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거실 같은 경우는 15에서 20만원, 전체 아파트 외창은 평당 만원에서 15,000원 정도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저비용 창업이 가능해서 혼자 일하는 대비 한집하고 고수익 상품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청소가 쉬운 것은 아니에요. 꼼꼼해야 되고요. 또 섬세해야 되고, 그리고 아파트 외창 같은 경우는 또 손이 안 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된 일이기도 합니다. 마케팅과 영업이 된다면은 추천하지만 다른 청소에 비해서 수요가 적은 편이라서 당장 일을 하고 생계를 이어간다면은 다른 청소를 겸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외창 청소를 배우고 나면은 입주 청소 진행 시 외창도 추가를 따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입주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나 홈케어 하시는 분들은 배워 놓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메인 상품으로서 초보자가 가져가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물론 마케팅 능력이 된다면은 문제는 없죠. 그렇다면 초기 창업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가장 소자본으로 시작 가능한 청소 업종 중 하나입니다. 기본적인 창문 청소 장비, 스퀴즈, 폴대, 걸레 등 큰 여러가지 재료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대략 60에서 80만원 정도 들고요. 여기에 차량 유지비나 광고비 등 더해서 150만 안팎의 예산을 잡으면 창업이 가능합니다. 장점은 초기 진입 장벽이 낮고 부담이 적습니다. 그리고 적은 장비로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이기도 하죠. 창문은 늘 더러워지기 마련이고 아파트나 주택, 상가 등 널리 청소할 곳은 많죠. 하지만 고객들은 나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마케팅이 중요한 종목이라고 할 수 있죠. 단점은 이 업종도 몸을 쓰는 일이기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해서 안전 위험이 있기도 하고요. 사다리나 그런 장비를 다룰 때도 높이 올라가서 하는 일도 있습니다. 날씨 영향도 있죠. 비가 오거나 강풍 부는 날 또는 한여름이나 한겨울같이 야외 작업은 더위와 추위와 함께 싸워야 하죠. 그리고 초반에는 영업과 마케팅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눈에 잘 띄는 서비스가 아니다 보니 블로그나 SNS, 전단지, 아파트 게시판 공고 등 처음에는 자기 자신을 알리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현장 경험이 없다 보면은 초기 단가를 잘못 측정해서 더 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무턱대고 가격을 낮추기보다는 표준 시세에 맞춰서 견적내는 법을 또 익혀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비즈니스 확장성은 잘만 자리를 잡으면 혼자서도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직업이기도 해요. 또는 두 집을 또 친다고 하면은 굉장히 또 많이 벌 수 있는 일이기도 하죠. 이를테면은 아파트를 오전에 하나 치고 오후에 아파트 한 대를 더 친다든지 또는 상가 전체를 청소한다든지 아니면은 유리벽이 많은 커피숍이라든지 그런 대형 샵들을 건들을 잡아서 진행한다면은 돈이 많이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마케팅을 정말 잘해야 되고요. 또한 대형 오더권을 잡게 되면은 동료들도 있어서 공동 작업할 수 있는 커뮤니티까지 좀 갖춰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매트리스 소파 청소예요. 매트리스 소파 청소는 비교적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매트리스 소파는 한 개당 10만원대 중후반 정도를 받는데 오염 상태나 크기에 따라서 좀 다르죠. 퀸사이즈 침대, 매트리스 건습식 청소 하나에 10에서 11만원, 4인용 패브릭 소파 하나에 13에서 15만원 이런 식이죠. 보통 한 가정에서 의뢰시 매트리스와 소파 세트로 한다면은 20-30만원 정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시장 수요가 입주 청소만큼 큰 것은 아닙니다. 이 또한 마케팅과 지역 단골을 확보한다면 1인 포지션에서 400에서 500 정도 무난하게 벌 수 있는 아이템이죠. 또한 홈케어 상품으로서 에어컨 청소도 하고 매트리스 소파 청소도 한다면은 한 집에 갔을 때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아이템적인 요소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업 초기 비용은요, 전문 장비 구매가 필수입니다. 고성능 청소기, 또 컬비 청소기라고 하죠. 스팀 살균기, 또 물분사 습식 청소기 등 여러 가지 고가 장비 세트가 갖추려면은
한 300에서 500만 원 정도가 들기도 합니다. 각종 세제나 소모품, 장비 운반용 카트까지 총 합쳐서 한다면은 더 들기도 하죠. 차량이 있다면 그대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없다면은 중고 경차라도 하나 마련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뭐 청소기나 뭐 이런 것들이 렌탈이 됩니다. 렌탈이나 또는 중고 장비로 저렴하게 사면은 극단적으로 비용을 아낀다면은 한 100에서 200 정도로 시작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너무 저렴한 장비로 시작하면은 업그레이드 할 경우가 있어서 다시 돈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으니 여유가 되신다면은 처음부터 좋은 장비로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매트리스 소파 청소의 장점은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분야입니다. 집집마다 침대와 소파는 기본적으로 있죠. 미세먼지와 진드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정기적인 매트리스 케어를 찾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코웨이에서도 이런 매트리스 청소를 서비스를 하고 있죠. 또는 반려동물의 오염, 강아지 소변, 고양이 소변 등 이런 문제로 인해서 클리닝 요청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고객 만족도가 높은 재의뢰와 소개로 이어질 확률이 높고 소모품 위에 고정비가 거의 없어서 순이익은 80에서 90%로 높습니다. 게다가 한번 기술을 익혀 놓으면은 세탁기, 에어컨 등 다른 홈케어 서비스로도 확장이 쉬워져요. 작업 강도 측면에서는 집 전체를 청소하는 입주 청소보다 짧은 시간이 걸리고요. 집중 작업이라 비교적 체력 부담이 덜하는 평가도 있습니다. 물론 장비가 무겁고 커서 옮기는 게 일이기도 하죠. 자, 단점은 우선 청소 대상이 예민한 특성의 소재입니다. 패브릭이라는 특수한 소재죠. 알칼리성, 산성 이런 화학적인 부분에서 모두 꿰차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지 비싼 소파나 매트리스를 손상 없이 세탁할 수가 있어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집집마다 매트리스와 소파가 있습니다. 영업을 해서 오더를 좀 저렴하게 해서 시작하는 편이 좋고요. 계속 새 고객을 찾아야 되고 마케팅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온라인 마케팅 역량이 가장 크죠. 마지막으로 혼자 감당하기 버거운 주문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호텔이나 모텔 수십 개의 매트리스 청소 오더 건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혼자 해서는 모든 일정을 소화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떤 회사에 소속된 동료들이라든지 그런 커뮤니티들을 알고 있다면은 동료들과 함께 그런 대형 오더건을 친다면은 큰 수익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헤드리 홈케어 같은 경우는 연세대학교 기숙사 매트리스를 소속 지점장님과 함께 소속되어 청소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비즈니스 확장성은 홈케어 토탈 서비스로 키우는 게 좋습니다. 매트리스 청소로 시작해 소파 또는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정에서 추가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늘리고요. 기술만 익히면은 새로운 장비 추가 투자 없이 계속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입주 청소 업체와 협력을 해서 이사 청소 시 매트리스 소파 케어를 제공하거나 침구류나 쇼룸, 호텔과 제휴 맺어 정기 클리닝하는 B2B 계약도 개척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어떤 한 종목 가지고 승부 보기보다는 다양한 기술들을 배워서 고객한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은 큰 수익으로 더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 중에서 매트리스 소파 청소가 어떤 홈케어 부분에서 한 축을 이루다 보니 에어컨과 같이 맞물려서 진행한다면은 좋은 아이템입니다. 자, 마지막은 에어컨 청소입니다. 에어컨 청소는 가정용 에어컨 분해 세척은 대당 요금이 종류별로 좀 다릅니다. 흔히 벽걸이 에어컨은 한 대당 6만원에서 8만원, 스탠드형은 12만원에서 13만원, 천장형 에어컨, 4A 같은 경우는 12만원에서 15만원 정도 측정이 되고 있어요. 추가 난이도나 지역에 따라 견적이 좀 다르고요. 성수기인 초여름에는 하루에 3건에서 5건까지 작업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럴 경우 월 매출 1,500만원가 올라가기도 합니다. 물론 초보자들은 그 해 연도에 이렇게까지 할 수는 없고요. 경력이 되신 분들은 시간을 빠르게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매출을 낼 수가 있죠. 다만 에어컨 청소는 철저한 계절 장사라서 여름철 3, 4개월 동안 바짝 번 돈으로 겨울 비수기를 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한 사례를 보면은 6월에서 9월 성수기에는 매출 약 1,000만원 정도 찍었지만 특별히 상가에 있는 난방기 청소 영업을 제외한다면은 가정집에서는 12월부터 3월까지는 거의 일감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평균으로 얼마 번다는 거는 조금 애매할 것 같고 계절성이 뚜렷해서 성수기에는 돈천 정도 버는 어떤 그런 업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배워 놓으시고 경력이 좀 쌓이시면은 월천 벌 수 있으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기 비용은 장비 투자도 크지 않고 비교적 쉬운 편입니다. 기본적인 고압 세척기, 드릴, 약품, 가대, 커버 등등 필요하긴 한데 청소 장비가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요.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모품이 계속 들어가는 것은 약품밖에 없죠. 다만 이는 최소한의 경우고, 또한 교육비와 교육기간도 크게 길지 않아 배우고 현장에서 차츰차츰 습득하면서 수익을 내기 좋습니다. 대부분 가정용 장점은 대부분 가정에 에어컨이 있기 때문에 시장 저변이 가장 넓습니다. 최근 에어컨 청소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에어컨 기사님들도 급증해서 늘고 있습니다. 한번 서비스를 받아본 고객들은 매년 정기 청소를 하기 때문에 한번 맺은 고객들과 장기 관계를 구축하기 좋습니다. 실제로 어떤 업체는 재사용 고객 비율이 85%에 달한다고 해요. 그리고 마케팅 비용이 비교적 적게 드는 편입니다. 왜냐면은 여름철에 손님들이 먼저 찾는 특수성이 있고, 한 아파트 단지에서 한 집 하면 옆집 소개받는 등 입소문 효과가 크거든요. 기술만 확실히 익히면은 진입장벽도 높지 않고 단기간에 기술 습득이 가능하고요. 배우는 과정도 체계화되어 있어서 초보자도 도전하기 쉬운 기술적 작업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절에 집중해서 벌 수 있는 점도 한편으로는 장점이에요. 여름 시즌에 몰아서 일하고 겨울에 휴식 모드 또는 다른 일을 할 수 있고요. 성수기에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이 명확하다는 거죠. 단점은 역시 성수기와 비수기 편차가 크다는 겁니다. 양날의 검이에요. 겨울철에는 수익이 급감하거나 다른 홈케어 서비스, 세탁기라든지 매트리스 소파 청소로 보완할 수 있고요. 또는 그런 기술이 없다면은 입주 청소를 해서라도 돈을 벌 수는 있죠. 성수기 이익을 잘 비축해 두어야 합니다. 또 에어컨 종류별로 구조 차이가 있어서 꾸준히 신형 모델도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좁은 실내에서 고압 세척을 하다 보니 오염수가 튀기거나 전기 트러블 같은 사고 위험도 있으니 늘 조심해야 합니다. 초기에 숙련도에 따라 작업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한여름에는 덥지만 에어컨을 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위 관리도 잘 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최근 들어 경쟁이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라서 무작정 가격을 깎는 출혈 경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서비스를 더 제공해서 내 가치를 입증하는 것이 고객들에게도 좋고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람들에게도 좋습니다. 그런 방향성으로 가야지 지속적인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비즈니스 확장성은 에어컨 청소 기반으로 다른 홈케어 전반적인 아이템들로 확정하기 좋습니다. 에어컨 의뢰를 한 고객은 세탁기나 냉장고, 세탁기나 또는 매트리스 소파 청소까지 이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한 집 갔을 때 그 고객은 에어컨 청소만 마치고 하는 고객이 아니라 세탁기라든지 매트리스 소파 청소라든지 아파트 외창 청소라든지 어떤 그런 다른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적인 고객입니다. 그래서 한 집에 갔지만 추가적인 오더만 딴다면은 그 고객, 그 집에서 내가 매출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이 두세 배 커지기 때문이에요. 또는 어떤 사업적 영역이라든지 회사 간의 B2B 영역으로 넓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나 관공서 같은 에어컨 계약을 떼면은 겨울에도 일거리가 생기겠죠. 관공서 같은 경우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쓰기 위해서 에어컨 청소업체라든지 청소업체와 계약을 진행합니다. 차후 그런 큰 건을 진행하면서 또는 회사 소속된 기사님들이라든지 커뮤니티에 또 연이 되시는 분들을 알고 있다면은 그런 대형 건들이 들어왔을 때 공동 작업으로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한번 기술을 익혀두면은 매년 같은 시즌에 반복돼서 수익화할 수 있다는 게 제일 크죠. 해마다 고객, 재방문 고객들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은 점점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수익은 더 증가되겠죠. 앞서 여러 분야를 비교해봤지만 에어컨 청소를 특히 추천드리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다. 초보자들은 기술력도 좀 낮고 그 다음에 마케팅 능력도 부족합니다. 이미 블로그라든지 상위 포지션에서 쟁쟁하게 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단기간에 영업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적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에어컨 청소는 수요가 높다 보니까 초보자들도 바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수요가 많은 입주 이사 청소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고 또 몇 달 몇 년을 버티지 못해서 나오는 업종입니다. 그만큼 시장 진입이 많기 때문에 단가도 형편없고 마케팅이 또 되지 않는다면 저단가로 일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당장에 난 생계를 위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면은 입주 청소를 고려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계획할 시간이 있고 좀 더 고부가치 청소를 배우고 습득할 시간이 있다면은 고부가치가 높은 청소 종목을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비수기 아이템으로 한시적으로 해도 괜찮은 종목이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 이사 청소 일을 하면서 고객에게 에어컨, 소파, 매트리스 같은 영업을 통해 추가 오더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에어컨 청소의 단점은 비수기가 있다는 거죠. 그런 비수기에 입주 청소 같은 아이템으로 시작한다든지, 아니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매트리스 소파 청소라든지, 그런 청소를 하면서 고객님 집에 방문했을 때 에어컨 또는 매트리스 소파, 세탁기, 다른 홈케어 제품 청소들을 영업을 하면서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유리창 청소와 매트리스 청소는 수요가 적지만 마케팅만 된다면은 1인 포지션에서 괜찮게 벌 수 있는 특수 청소라고 생각됩니다. 시간과 마케팅 할 시간이 좀 있거나 예산이 되신다면은 도전해 볼 만합니다. 단순 장비와 교육만 받는다고 해서 일감이 나오지 않습니다. 고객들은 내가 존재하는 것조차 모르기 때문에 이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과 그리고 가치, 효과를 설득할 수 있는 마케팅 능력이 다른 종목보다 높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초기 창업자분들께서는 에어컨 청소가 리스크 대비 효율이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어느 일이나 쉬운 돈벌이는 없지만 적은 비용으로 시작해서 짧은 기간에 기술 습득이 가능하고 시장 수요도 탄탄한 분야라 초보자분들께서 적은 마케팅 비용으로 고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초보자분들께서 성수기만 보고 이 시장에 들어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비수기에 대체할 수 있는 보완 종목도 설명드렸고요. 단순 대체제가 아닌 콜라보가 가능한 상품이기에 추가 매출이 증가됩니다. 물론 에어컨 난방기 청소가 상업시설에서는 계절성은 없지만 초보자 입장에서는 마케팅 능력도 약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아래 전략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성수기 매출이 큰 상품인 에어컨 청소와 평균 매출을 낼 수 있는 매트리스 소파, 패브릭 청소 또는 입주 이사 청소를 병행하신다면 큰 공백 없이 매출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제가 말씀한 대로 청소 창업을 시작하신 분들께 교육업체 선정 시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역 기사가 교육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그리고 현장에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거나 빠르게 일을 끝낼 수 있는 노하우를 배울 수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소수 정예로 교육을 받는지입니다. 에어컨은 한 가지 요소라도 놓치게 되면은 현장에서는 다음 단계의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받을 때 꼼꼼하게 체크하고 각 단계마다 주의할 점들을 알려주면서 습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인지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마케팅 교육입니다. 기술 교육은 시작일 뿐입니다. 마케팅이 안 되면은 시작도 할 수 없기에 가장 효과가 좋은 마케팅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론적인 블로그 글 쓰세요, 인스타 하세요, 당근 하세요 같은 그런 것들은 기본이고요. 초보자 입장에서는 당장 매출을 내야 되기 때문에 바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마케팅을 배울 수 있는 곳에서 교육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에어컨 청소 전문가가 되고 싶은 분들을 위해 도움이 되는 교육업체 관련 영상 링크 고정 댓글로 달아 놓았으니 꼭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청소 창업을 고민하는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방향을 제시해 드리고 오늘 여러 정보를 담아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분야든 제대로 배우고 준비하면 실패 확률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청소 창업은 처음에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한 만큼 온전히 내 사업이 되는 것이라 매력이 있습니다. 청소 창업은 남 눈치 안 보고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직업이고요. 이 영상을 여러분들께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영상 보신 소감이나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성공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